안녕하세요. 노션다움입니다. 여러분은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제가 그동안 노션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은 노션 사용법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션을 100명이 사용하면 100가지 방법이 존재하고요. 1000명이 쓰면 1000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노션은 데이터베이스 기반 프로그램이고요. 페이지 기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페이지 기반으로 노션을 사용하셨다면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노션을 사용하는 방법과 이번 클래스에서 함께 만들어 볼 페이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직원 목록 페이지고요.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인풋 섹션에서 입력을 하는데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입사한 직원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름 입력하고요. 사진은 바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상태는 재직이고요. 입사일을 11월 15일로 하겠습니다. 소속은 관리팀, 직급은 부장,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고요. 메일 주소, 집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입력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재직자 현황은 부서별 현황, 직급별 현황, 인원 증감 현황이 있는데요. 부서별 현황의 토글을 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총 인원과 각 팀에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급별 현황 역시 총 인원 각 직급별로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인원 증감 현황에서는 이현석이 지난달 입사했기 때문에 1명이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인원 현황에서는 현재 직원 목록을 모두 볼 수 있고요. 사진이 포함된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1월 15일에 입사를 했고 아직까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속은 0개월로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상세 현황에서는 직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현석이 12월 1일에 퇴사를 했다면 오늘 날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상태를 퇴직으로 변경하면 해당 데이터는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 현황에서는 퇴직한 사람의 정보를 볼 수 있고요. 퇴직자 현황은 표와 갤러리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한 사람의 사진을 보고 싶다면 갤러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캘린더는 기념일, 입사일, 퇴직일 전체 보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념일은 입사 기념일을 챙기기 위해 캘린더에 표시를 한 거고요. 기념일 필드는 이런 수식으로 되어 있고요. 입사일 기준으로 매년 똑같은 날에 해당 날짜가 입력되게 됩니다. 서민영의 입사일이 12월 15일이기 때문에 기념일에는 2023년 12월 15일이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캘린더를 보게 되면은 11월 15일에 이현석이 입사했기 때문에 이현석 이름이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12월 1일에 퇴직했기 때문에 이현석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현석이 퇴사했기 때문에 인원 증감 현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면 이번 달 퇴사자가 1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업무일지 페이지인데요. 직원이 업무일지를 올리게 되면 상급자가 결제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직원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있고요. 우영우 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요. 해당 내용을 열어서 업무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업무일지 작성이 끝났다면 상태를 결제 요청으로 변경하고 입력 완료를 클릭을 합니다. 결제 요청에 오늘 업무일지가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제 진행 섹션에서 우영우가 결제 올린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팀장이 해당 업무일지를 확인을 하고 팀장 섹션에서 승인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 탭에서는 사라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장은 이 업무일지를 보고 반려를 하게 되면 우영우 페이지에서도 팀장은 승인을 했고 실장이 반려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일지를 수정한 다음에 결제 요청을 다시 올렸고요. 해당 페이지를 승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실장 탭에서 사라지게 되고 우영우 페이지에서도 해당 업무일지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라진 페이지는 결제 승인 섹션에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업무일지는 캘린더별로 몰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 페이지는 파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작한 페이지인데요. 보통 보고서를 작성할 때 파일이 계속 수정이 되면 최종, 최최종, 정말 최종, 진짜 마지막 이런 파일들 많이 보셨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하위 항목이 적용된 페이지고요.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파일 제목을 적습니다. 이 파일의 이름은 노션다운 10주년 기념행사 기획서고요. 구분은 기획서, 담당자는 이현석, 기획서를 작성한 날짜를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입력 완료를 체크하게 되면 해당 데이터는 사라지고요. 작성 중에 해당 데이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하위 항목에서 작성이 되는데요. 새 하위 항목을 클릭하시고 버전 01을 입력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12월 1일에 작성했다고 날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파일명이 자동으로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해당 파일명을 복사한 다음에 파일명을 수정합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첨부 파일에 입력해 주시고요. 진행 상태를 피드백 요청으로 변경합니다. 상급자가 피드백을 줬다면 진행 상태를 피드백으로 수정합니다. 두 번째 버전이 만들어졌다면 새 하위 항목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버전 2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 버전은 2일날 작성이 됐고요. 해당 제목을 복사해서 수정한 파일명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첨부 파일에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진행 상태를 피드백 요청으로 변경합니다. 두 번째 버전이 확정이 됐다면 맨 위에 첨부 파일에 두 번째 파일을 올려주시고요. 진행 상태를 완료로 변경합니다. 완료로 변경하게 되면 작성 중에서는 해당 데이터는 사라지게 되고 작성 완료에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현황도 타임라인 레이아웃으로 볼 수 있고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구독 서비스 사용 현황 페이지는 현재 회사에서 구독하는 서비스가 매월 얼마나 지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새로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해당 데이터를 모두 입력한 후에 입력 완료를 체크합니다. 구독 서비스 이용 금액 현황에서는 구독 서비스 이용한 총 금액과 이번 달 결제할 금액, 이번 달 납입 완료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섹션에서는 어떤 항목의 금액이 얼마큼 지출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구독 서비스 섹션에서는 현재 구독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서비스 캘린더에서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캘린더를 생성을 했고요. 결제가 됐으면 결제 완료, 결제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결제 미완료가 뜨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결제가 됐고 결제가 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만든 페이지는 인풋 섹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풋 섹션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나머지 섹션은 모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페이지는 파라 시스템인데요. 요즘 시대는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방대한 정보를 관리한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파라 시스템은 디지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을 발견했을 때 이 영상을 웹클리핑을 통해서 저장합니다. 해당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지금부터 이 자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템플릿을 만들어 주고요. 해당 링크를 릴리스 AI에 붙여넣기 합니다. 소화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모든 내용이 요약이 되는데요. 요약 내용을 복사하고요. 요약 노트도 복사해서 노션에 붙여넣기 합니다. 릴리스에게는 해당 영상을 기반으로 블로그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AI 블로그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페이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디어 10개를 노션 AI가 요약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액션 아이템과 추천 제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액션 아이템, 추천 제목을 노션 AI가 작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에 중요한 키워드 10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썸네일을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노션에 그대로 임베드합니다. AI로는 맥락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요. 해당 영상을 보면서 실천 과제와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당 영상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가 끝났으면 입력 완료를 클릭해서 해당 데이터는 인풋에서 사라지게 만들고요. 입력된 데이터는 파라 폴더로 이동해 있고요. 노션 페이지를 클릭하면 정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노션과 구글 캘린더를 자동화하는 페이지입니다. 인풋 섹션에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노션다운 미팅을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등록은 예정 상태로 입력 완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데이터가 캘린더로 이동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나리오대로 위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구글 캘린더 12월 2일에 노션다운 미팅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등록이 완료로 변경됩니다. 시나리오를 실행해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노션다운 미팅 일정이 동기화된 걸 볼 수 있고 등록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일정을 12월 4일 9시부터 8일 오후 1시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오토메이션이 실행되게 되면요. 일정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정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일정을 취소를 하게 되면 캘린더에서는 사라지게 되고요. 아래 삭제 토글로 이동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오토메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수인원 페이지는 그날 점심 도시락을 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파악하는 페이지고요. 특이하게도 이곳은 인풋 섹션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사람이 설문을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강모연이 점심 식사를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메이크 오토메이션이 실행이 되면 노션에 인원이 파악이 되고 식수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강모연에게는 도시락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한 명 더 입력을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도시락을 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화가 진행이 되게 되고 명단 섹션에 동그라미가 신청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식수 인원이 2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 시나리오는 매일 오전 11시 10분에 실행이 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도시락 신청자가 몇 명인지 담당자에게 슬랙을 발송하고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을 해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신청 문자를 발송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해당 시나리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면 슬랙으로 인원과 명단이 담당자에게 전송이 되고요. 도시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시락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이 페이지는 회의실 예약 시스템인데요. 직원들이 노션에 다이렉트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건드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는 잠겨 있고요. 회의실 예약과 수정, 삭제 모두 탈리 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회의실을 예약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이름은 노션 다음 클래스 기획회이고요. 회의 시간을 입력하고 회의실을 선택한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 예약을 클릭하고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메이크 시나리오는 웹북으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실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실행이 되면 타임라인에 해당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거 볼 수 있고요. 밑에 있는 캘린더에도 입력이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예약건에 대해 문자가 발송이 되고요. 문자 안에는 예약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의실 예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비밀 코드가 필요합니다. 이 코드가 있어야지만 일정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이 일정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이름을 수정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수정을 붙이겠습니다. 날짜는 12월 2일로 변경할 거고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도 2번 회의실로 변경을 해볼게요. 담당자와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정을 클릭하게 되면 예약 코드가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약 코드를 입력한 다음에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메이크가 작동하게 되고요. 날짜가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11시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도 변경했기 때문에 회의실 이번에 수정한 일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삭제하기 위해서도 예약 코드가 꼭 필요한데요.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예약 코드를 넣은 후에 완료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화 시나리오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일정은 삭제가 되고 담당자 핸드폰으로 삭제 문자가 발송되게 됩니다. 제가 만드는 템플릿의 주요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의 가치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클래스메이트 여러분들 모두 이 클래스를 통해 풍부한 시간을 벌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시간을 버세요. 이 강의는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지 마시고 풍부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고 싶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서 시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곳에 쓰고 싶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고 합니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휴식일 수도 있고 여행일 수도 있고 독서나 운동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적인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직장인은 업무 시간 중 60%를 전문 업무가 아닌 일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약 5시간 정도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여기서 5시간 정도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션으로 업무 체계를 잡아서 일을 위한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보 취합이나 단순 요약은 노션 AI가 1분 만에 해결해 줍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노션 자동화 군단이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지금 쓰는 프로그램도 충분히 많은데 굳이 노션까지 써야 돼? 노션은 에버노트 같은 메모장 프로그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노션은 AI 코파일럿입니다. 노션 사용자 상위 0.01%만 알고 있는 노션 자동화 설계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오픈 특강을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까요? 우선 설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설문을 취합해야 되고요. 신청자에게 리마인드 문자를 발송해야 되고요. 후기를 작성한 사람에게 녹화본 영상을 보내야 됩니다. 11가지 업무 모두 맨파워가 들어가는 일인데요. 10명 정도면 괜찮습니다. 100명 정도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00명이라면요? 10,000명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업무 프로세스에서 의미 있는 일은 3가지입니다. 이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쏟아야 하지만 나머지 잡일 때문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션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강 제목과 날짜, 줌 링크를 노션에 입력하면 끝입니다. 노션 코파일럿이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낼 거고요. 노션 AI가 신청자 데이터를 취합해서 분석합니다. 강의 전날 알아서 리마인더 메일을 보낼 거고요. 후기 작성자에게는 강의 다음날 녹화본을 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션 AI가 후기를 분석해줍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노션다운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부터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노션으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메이크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나만의 자동화 군단을 만드는 방법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AI와 협업이 일상화되면 더 이상 구성원의 수가 반드시 생산성에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노션 자동화 설계를 배우시면요. 직장인이라면 남들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거고요. 사장님이라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일잘러 직원 3명을 채용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동화하려면 코딩을 해야겠지? 자동화 프로그램은 비싸지 않을까? 내 상황에 딱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직까지 이런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현재 사회는 AI와 업무 자동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빠르면 빨랐지 절대 느려지지 않습니다. 겨울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투정부를 시간에 난로를 챙겨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